아시안컵 후 리버풀 데뷔 손흥민 부친, 런던에 대신 공식 성명, 토트넘 구단, 손흥민 떠나기 전 특별 요구.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케빈 데 브라위너, 맨시티, 그리고 선, 토트넘. 여전히 사우디 오일 머니는 유럽 최고 스타들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중 손흥민, 32 토트넘은 내년 여름 그들의 최애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다. 영국 골닷컴은 23일, 한국 시각, 사우디 구단들의 1월 겨울 이적 시장 예산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년 여름 오일 머니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하메드 살라, 케빈 데 브라위너, 손흥민이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 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듀오 카세미로, 라파엘 바란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에 대한 사우디의 러브콜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 지난 여름, 오일머니는 유럽 축구를 강타했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로 유럽의 슈퍼스타들을 유혹했다. 수많은 스타들이 사우디를 향했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은 사우디의 명문 알나스르, 알-알리, 알-힐랄, 알-이티하드 등 4개 클럽을 인수했다. 사우디의 국가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사우디는 오일 이후의 먹거리로 관광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대대적 투자로 사우디의 관광산업 혁신을 하려 한다. 볼거리의 일환으로 축구를 선택했다. 공공투자기금이 4개 클럽을 인수한 뒤 유럽 최고 스타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다. 손흥민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 카드다. 아시아 최고 선수인 손흥민이 사우디행을 택하면 수많은 아시아 팬이 사우디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지난 여름 구체적 액수까지 나왔다. 토트넘 전문 매체 스포츠웹은 사우디 컨소시엄은 이적료 6천만 유로, 약 838억 원, 계약기간 4년에 3천만 유로, 419억 원, 위 연봉을 제시할 수 있다. 손흥민이 거절할 경우 액수는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발전과 경쟁을 위해 EPL 잔류를 선택했다. 단, 토트넘이 흔들릴 수 있다. 토크스포츠는 지난 여름, 손흥민은 거절했다. 사우디 알-이티하드는 내년 여름 손흥민을 더욱 강하게 원할 것이다. 더 많은 이적료로 토트넘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살라 역시 리버풀과의 재계약 의지를 드러내며 사우디행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데 브라위너는 장기 부상 여파에 따른 맨체스터 시티와 불화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사우디행이 떠오르고 있다. 2. 얼굴 파묻은 캡틴. 손흥민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지영준의 비하인드. 지난 20일, 이하 한국 시간,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 요르단과의 경기. 한국은 전반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앞서갔지만 박용우의 헤더 자책골, 야잔 알라이마트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끌려갔다.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황인범의 슛이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며 한국은 힘겹게 무승부를 거뒀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라운드에 얼굴을 파묻고 결과에 아쉬움을 가득 드러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시간을 되돌려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피지, 독일, 멕시코와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둬 1위로 8강에 진출한 대표팀은 비교적 쉬운 상대 온두라스를 만나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재현하는 듯 했다. 경기 내내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들고 나온 온두라스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통안에 결승골을 허용하며 2회 연속 메달 꿈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얼굴을 파묻고 통안에 눈물을 흘렸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캡틴 손흥민이다. 하지만 25일 조별리그 최종 말레이시아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웃지 못했다. 골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좌절되기 일쑤였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3위의 한국은 졸전 끝에 132 말레이시아와 3에서 3무승부를 거뒀다. 전반 정우영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간 한국은 후반 무너졌다. 후반 7분 동점골에 이어 10분 뒤 역전골까지 허용했다. 이후 파상 공세를 이어간 한국은 37분 이강인의 프리킥 동점골과 추가시간 손흥민의 역전 페널티킥으로 승리하나 싶었지만 종료 직전 로멜 모랄레스의 동점골을 험납하며 경기를 마쳤다. 아쉬움의 탄식만 늘어가는 지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은 웃을 수 있을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능력 부재 비판 속에 이제 토너먼트가 시작한다. 지면 탈락인 토너먼트 16강 상대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다. 3. 한국, 우승해선 안 된다. 손흥민 부 인터뷰. 팬들 뒤늦게 공감, 이유는?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팀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흥정 선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손 감독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전망에 대해 일반 팬들의 기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 토트넘, 창의적인 패스를 뿌릴 줄 아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명문 바이에른 뮌헨, 독일, 위. 주전 센터백 김민재 등 전 포지션에 걸쳐 특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었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손 감독은 아들이 대표팀의 주장으로 있음에도 한국은 우승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오려먹겠느냐 라면서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수 개인 기량의 총합을 놓고 볼 때 한국은 일본의 게임도 안 된다. 우리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라며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속려서 일본 한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25일 현지 시간 카타르 아라크라 알자노브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최종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찬스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이날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1승 2무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누리꾼들은 손 감독의 이 발언을 되돌아보며 그때 손 감독의 발언을 욕했던 사람들은 반성해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못할 줄이야. 기왕 깨지는 거 처절하게 깨지고 반성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조 2위로 16강 진출은 성공했으나 약체로 평가받는 요르단과 2대2 무승부, 말레이시아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4. 너무 오랫동안 평범한 삶을 못 살았다. 클롭. 9시즌 동행, 올여름 리버풀 떠난다. 오른쪽 화살표. 마지막까지 100% 쏟을 것. 리버풀은 26일 한국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롭 감독이 2023에서 2024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리버풀은 클롭은 2023에서 2024 시즌이 끝나면 감독직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구단에 알리고 이번 시즌 후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라며 클롭은 남은 2023에서 2024 시즌 경기를 계속해서 지휘한 후 8년 반 동안 영광스러운 시간에 막을 내릴 것이다. 그의 지도하에 리버풀은 지금까지 6개의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획득했다라고 설명했다. 클롭은 지난 2022년 리버풀과 재계약을 맺었고 현재 계약이 2026년까지 2년가량 남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련 없이 사임 의사를 표했다. 리버풀 구단은 이에 대해 클롭의 의견을 존중해 사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마인츠에서 감독으로 부임하며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클롭은 마인츠의 2003에서 2004 시즌 분데스리가 승격, 2006에서 2007 시즌 분데스리가 2강 등등 독일 무대에서 여러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며 감독직을 이어갔다. 마인츠에서 클롭의 지도력에 주목한 도르트문트가 클롭을 품었다. 2008년 도르트문트에 부임한 클롭은 바이에른 뮌헨이 독주하던 분데스리가 우승 행진을 끊어내고 2010에서 2011 시즌과 2011에서 2012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도르트문트의 201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후 클롭과 도르트문트는 2012에서 2013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오르며 유럽을 놀라게 했다. 도르트문트와의 시간을 마감한 클롭을 다시 감독으로 선임한 팀은 리버풀이었다. 당시 리버풀은 EPL 우승 트로피가 간절했고, 그렇기에 도르트문트에서 클롭이 보여준 능력에 큰 기대를 보였다. 클롭은 리버풀을 이끌고 여러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8에서 2019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9에서 2020 시즌에는 리버풀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EPL 우승 트로피까지 팀에 안겼다. 클롭은 리버풀을 이끌고 현재 EPL 통산 317경기 199승 74무 44패, 승점 671점을 쌓았고 경기당 평균 2.12점의 승점을 얻었다. 이는 마인츠,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분데스리가에서 거둔 340경기 162승 84무 94패보다 좋은 성적이다. 클롭은 이미 지난해에도 리버풀을 떠날 가능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음 이적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고, 다음 여름 캠프를 어디로 갈지 함께 둘러앉아 있다 보면 내가 여기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놀랐다. 이별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시즌이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다른 구단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리버풀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라며 감독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었다. 결국 그는 해당 고민의 끝으로 이번 시즌 이후 리버풀과의 동행을 마무리하는 선택을 했다. 클롭은 사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순간 충격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설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나는 이 구단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도시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팬들의 모든 것도 사랑하고 팀과 스태프도 사랑한다. 난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결정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며 리버풀에 대한 애정을 먼저 밝혔다. 그는 사임 이후로 에너지의 고갈을 꼽았다. 클롭은 이제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에 문제가 없다. 언젠가 발표해야 하는 사실이지만 당장은 괜찮다. 그럼에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한 세월과 모든 시간, 그리고 함께 겪은 모든 일로 인해 존경심과 사랑이 모두 커졌으며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신뢰다. 너무 큰 것이다. 라며 결정을 내린 이유와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클롭 감독은 이번 결정 발표가 남은 시즌 팀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 질문의 의미를 100% 이해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도르트문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이번 발표 이후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나는 이번 시즌에 100%를 쏟을 것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으며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외부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우리에 대한 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성장한 방식은 특별했고 예외적이다. 나는 정말로 최고 수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고 구단도 그러고 싶어하며 이번 결정이 방해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버풀에서 감독으로서 끝나는 것은 동화 같고 계획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